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저는 아이패드에 생각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사람이 등장하고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또 넘겨서 편집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아이패드 하나 떨렁 놓고 펜슬 하나만 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컨텐츠를 조금 더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종종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것을 행동으로 좀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가수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근데 가수라는 직업이 하는 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마음의 어떤 울림을 받잖아요. 그 감동일 수도 있고, 그 기쁨일 수도 있고, 공감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가수들이 단순히 노래만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녹음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배포하는 것만 하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직접 무대에 서서 연주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을 때, 그 가수의 어떤 눈빛, 그 다음에 얼굴의 어떤 표정,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제스처,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게 또 하나의 또 마음 울림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게 더 좀 커지게 하기 위해서 동작을 크게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그게 율동이 춤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 돼버렸죠. 더 크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가수는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유튜브 안에서는 직업이 유튜버인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주제가 있는데 주제가 재테크에 도움되는 재테크 안에서도 저는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도움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유튜브가 하는데 이게 하는 게 뭐냐?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정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영어로 information 해가지고 이게 1이냐 2냐 3이냐 딱딱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보라고는 하지만 생각에 가깝죠. 그리고 이 생각이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 주관적인 생각들을 그냥 전하고 있는 게 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분들에게 제 생각을 전했을 때 듣는 분들이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생각도 있다는 거 이야기해주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제 이야기가 생각을 전환할 때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메인 목적인 거예요. 이 목적을 잘 달성하려면 나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 만드는 주제는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주제를 이제 포장하는 껍데기,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판서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 판서가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여기에 이제 음성을 기록하면서 거기다가 텍스트를 조금 입히면 충분히 바로 옆에서 1대1 과외받는 느낌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조금 했어요. 물론 제가 인터뷰를 하거나 그럴 때는 이런 방식을 할 수가 없겠죠. 또 가끔씩은 현장을 가서 뭘 한다거나 그럴 때도 이런 방식을 채택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오로지 그냥 제 생각을 전달할 때는 가끔씩 PD님하고 QA 방식으로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질문답 형식도 할 수 있지만 저 혼자 생각의 흐름 따라 그냥 쭉쭉쭉 이어가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해도 사람들은 좋아해 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독자분들에게 맡겨야 되겠죠. 제가 유튜브에서 하고 싶은 주제가 결국은 이 돈 공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얘를 조금 더 뾰족하게 얘기하라고 하면 사실은 자본주의에서의 어떤 공부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돈 공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경제적 자유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사실은 바로 이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경제적 자유가 가지고 있는 오류들이 있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류를 범하게 되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경제적 자유 안에 단어가 사실은 두 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뭘까요? 경제적, 두 번째는 자유. 이 경제만 생각하고 이 자유를 안 보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냥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만 많이 벌면 자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경제적을 빼고 자유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게 안대를 씌우는 거죠. 그러면 자유만 보이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요? 들어보면 또 공감될 거예요. 자,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되겠어. 그 목표를 결심하고 나서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래, 나도 100억 자산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죠. 이게 바로 돈에 포커싱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억밖에 없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얘를 2억, 5억, 뭐 10억 해서 20억 계속 늘려나가겠다 이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정말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을까? 실제 그 예시를 한번 보면 1억밖에 없던 사람이 정말 10년 동안 돈도 열심히 모으고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자가집을 예를 들어서 뭐 20억짜리를 대출 하나 없이 뭐 마련을 했다고 보자고요. 심지어 대출도 없대요. 예. 그러면 경제적 자유가 과연 완성된 걸까? 이 사람은 도대체 삶이 뭐가 바뀔 수 있을까? 지금 이제 회사 생활하고 있을 거고, 이 회사가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백수가 되면 현금 흐름이 한 푼도 없어지겠죠. 위태위태하겠죠. 이 집을 팔아야 되겠죠. 이 과연 경제적 자유가 맞을까라고 보면 맞지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돈을 늘려서 자기가 원하는 집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거를 조금 더 케이스로 좀 나눠보면 돈만 쫓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돈을 쫓을 때 이 돈을 깔고 앉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그냥 온전히 깔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자기 만족에 불과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두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경제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경제를 빼버리고 자유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나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래라고 하면서 사실은 뭐 이렇게 너무 노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정말 생존에 꼭 필요한 돈만 조금 모은 다음에 또 놀고 조금 번 다음에 또 놀고 그걸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건 아니죠. 이 경제적으로도 뒷받침이 되는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믹스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면 우리는 대부분 평범하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죠. 태어나자마자 창업해가지고 사업가가 되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자, 회사를 다니는데 자유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당연히 등장하는 게 퇴사예요. 퇴사를 해야 자유로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는데, 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아까 첫 번째 케이스로 자산을 10억, 20억, 30억 늘려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이게 퇴사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퇴사할 수 있을까요? 자산 20억 있다고 해서?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뭔지 아세요? 불안함이 항상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20억이 30억이 돼 있고 이 돈을 더 잘 굴려가지고 뭐 꼬마 빌딩을 샀는데 한 번 만에 2년 만에 20억을 벌었대.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1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또 2번이 있을 거예요. 이 2번에 해당하는 사람도 목표는 퇴사예요. 근데 이 퇴사를 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해야 될까? 요게 달라져요. 요게 달라지는데 보통은 이런 것들도 하죠. 부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좀 커지면 사업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보통 이제 큰 사업자가 되기 전에 부업을 먼저 시작하죠. 이렇게 부업을 시작했을 때 부업이 그러면 조금 뭐 장사가 된다. 그러면 퇴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불안할 거예요. 물론 위에도 돈이 많이 꽤 있지만 20억은 적은 금액이 아니죠.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불안해 하듯이 부업이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이게 또 언제 또 이게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퇴사를 했는데 부업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퇴사를 못하게 되죠. 그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이 누가 있냐면 퇴사를 하는 게 꿈인데 이 사람은 무조건 현금 흐름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이 현금 흐름의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식을 가지고 주식에 오르고 내리면 난 모르겠어. 무조건 배당이 내가 원하는 정도의 금액까지 나올 수 있으면 그러면 퇴사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을 가지고 목표로 하는 월세를 세팅을 하면 자 월세 뭐 1,000만 원 하면 퇴사해야지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 달성이 되고 나면 어떨까요? 불안해할까요? 조금은 안심이 될 겁니다. 왜냐면 얘는 위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탄탄하거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보다는 현금 흐름이 나오거든요. 꼬박꼬박 매달. 그렇기 때문에 안심이 조금 되죠. 근데 봐봐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야, 내가 원하는 게 경제적 자유라고 하면 야, 3번을 무조건 해야 되나? 이게 진리인가? 이게 1번인가? 이게 first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유의 비중이 좀 높은 거죠. 한 2대8 정도? 자유의 포지션이 좀 높은 거예요. 이게 정말로 어떤 게 자산을 정말 빨리 불릴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순위는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나는 또는 부자가 되는 속도가 가장 빠른 순으로 한다면 사실은 사업이 1번입니다. 이 부업이 아니라 결국 부업이 사업으로 커져야 되고요. 사업을 하는 게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고 부를 늘릴 수 있는 게 맞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수익형 부동산 현금으로 만들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시세 차익형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버핏이 예를 들어서 그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월세만 받는 부동산만 샀다고 생각해봐요. 지금의 부를 아마 만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차익형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거 필요하죠. 당연히. 실차익형. 그리고 세 번째가 현금 흐름이거나 월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자산을 빨리 늘리고 싶으냐 아니면 정말로 자유에 대한 어떤 이 비중이 나에게 중요하냐 거기에 따라 이 순위는 바뀌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 그렇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사업가를 선택해야 되겠죠. 제가 그 세 번째로 쓴 책 아웃풋 법칙에도 나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업가이고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죠. 돈을 많이 벌면 이 돈을 가지고 뭐 하면 되죠? 자산을 사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산으로 또 현금 흐름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더 선순환이 되겠죠. 이게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근데 누구나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자, 두 번째로, 나는 부자까지는, 큰 부자까지는 아니고 적당하게 소소한 작은 부자이면서 나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유인을 꿈꾸는 거죠. 세계 일주일 1년씩 한번 갔다 오고 결국 일을 조금 적게 하고 생존의 개념이 아니라 일을 안 해도 그래도 이만큼 쓸 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현금 흐름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일을 안 해도 나올 수 있는 사업보다는. 그래서 이게 막 부동산이라고 하면 걔는 이제 월세가 돼야 되고요. 주식이라고 하면 그거는 배당이 되겠죠. 물론 다른 방식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뭔지 알아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3번을 제일 많이 선택해요. 뭐냐면 2번 같은 경우는 이 자유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커가지고 이 월세를 만들고 정말로 퇴사를 하거든요. 인생을 즐겨요.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하냐면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나오지를 못해요. 웬만해서는. 그리고 뭐를 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1번이 될 수 있을까?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작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만 합니다. 생각만. 그리고 조금씩 하긴 하는데 소액으로 이제 주식 투자 조금씩 하고 그 다음에 자가로 집 하나 마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로 하나씩 하나 사두기도 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사서 기다리기만 하는 거죠. 가치 상승을 기다리는 거. 남들이 뭔가 산다 싶으면 그때 따라서 우르르 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보면 결국은 재테크를 위해서 하는 거고 갖고 있는 돈을 조금 굴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뭐를 굴리는 거죠? 종잣돈을 굴리는 거죠. 근데 이 종잣돈이 작아요. 이 종잣돈이 작아가지고 굴리고 굴려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물론 저도 당연히 여기서 시작을 했고 이 회사 생활에서 시작을 했고 주식 하다가 말아먹고 그 다음 부동산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저평가된 아파트를 사가지고 세차익을 볼 수 있을까? 이 재테크를 해서 굴리고 굴려서 스노우볼 효과를 해서 정말 좋은 대지상승장을 몇 번을 만나가지고 자산이 늘어난 그런 경험이 저도 당연히 있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데 필연적으로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갑자기 자유인이 될 수 있느냐, 자산이 조금 불어났다고 해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충분한 현금 흐름 확보가 또 뒷받침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거기서 또 뭔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100% 여기에만 의지해가지고는 사실은 1번이 되기도 어렵고 2번이 되기도 어려워요. 부자가 되려면 1번을 가야 되고 작은 부자가 되려면 2번을 가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길로 자꾸 가려고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3번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1번을 시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번까지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1번을 통해서 돈을 번 다음에 얘를 다시 2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자산이 돈을 벌어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지금 부자가 하는 행동들을 똑같이 하려고 따라 해야 되는데 나는 오로지 경매로 물건 한 개 받아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좀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팔아야지, 이걸 무한 반복해야지, 그러다 보면 나도 엄청난 부자가 돼 있겠지. 그렇게만 했을 때는 시간이 한참 걸린다 라는 거예요. 자,
제가 몇 가지 또 오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잘 봐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분들.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의 오류, 그 방향성을 잘못 결정해서 그 기회를 많이 놓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케이스 1번의 오류부터 한번 볼게요. 자, 케이스 1번의 오류는 뭐냐면 잘 봐요. 바로 여기에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냐면 당연히 사업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당연히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법니다. 장사가 잘 됩니다. 여기서 오류는 뭐냐면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게 엄청 큰 비즈니스를 크면 다행인데 그냥 내 시간을 그대로 다 갈아넣고 하나의 자영업자로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거의 뭐 90% 이상 되겠죠. 이제 그랬을 때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어떨 땐 돈을 많이 버는데 어떨 땐 사업이 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벌어놓던 돈을 좀 어떻게 잘 좀 해놨으면 나았을 텐데 마지막에 이게 망하면서 벌었던 돈을 다 까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오류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은 이 사업으로 통해서 돈을 지금 잘 버는 시점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았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시드머니, 종잣돈이 많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종잣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재테크를 안 하는 게 사실은 이 맹점이에요.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거를. 이 1번의 오류에 안 빠지려면 꼭 이거를 병행해 줘야 된다. 케이스 2번의 오류를 볼까요? 케이스 2번의 오류는 뭐냐면 여기 있죠. 자유인이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자유인이. 근데 그거 오케이. 자유인 되는 거 오케이. 근데 자유인이 되려면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아까 뭐 월세라든지 충분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류가 뭐냐면 이거를 만들기도 전에 퇴사를 하는 거예요. 왜 퇴사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퇴사를 한 다음에 내가 뭐 사업이나 창업을 해서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뭐를 해서 도전을 하면 그러면 될 수 있을 것 같대. 그리고 이거를 그만두고 재테크를 열심히 하고 뭐 임장을 가고 하면 그걸로 막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대. 필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지금 당장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안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오류죠. 이거를 선택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퇴사하면 절대 안 되죠. 당연히 준비 다 해놓고 최소한의 성과를 만들고 이야, 내가 어떤 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내가 하루에 뭐 고작 2시간씩 뭐 이렇게 시간을 넣었는데 주말에 뭐 하루 넣고 그랬는데 한 이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 근데 내가 만약에 한 일주일에 5일 정도 시간을 넣으면 성과가 최소 2배, 뭐 3배 나오겠구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케이스 3번의 오류 한번 볼까요? 케이스 3번의 오류는 뭐냐면, 자, 케이스 3번이 뭐였어요?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그 조금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이 종잣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오류가 뭐냐면, 종잣돈이 너무 작아요. 아니면 진짜 없어요, 거의. 진짜 너무 작은 종잣돈을 가지고 이 사람은 재테크의 목을 너무 매요. 재테크 공부를 진짜 남들보다 10배로 하면 엄청 부자가 될 것처럼. 그게 아니라 당연히 공부는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의 이 시드머니가 있어야 돼요. 이 종잣돈을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이 저축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가 뭐죠? 소비를 줄여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되었을 때 이게 저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 젊은 친구들 딱 봤더니 뭐 월급을 뭐 300을 버는데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해.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하고 해서 한 달에 뭐 저축을 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이거 가지고 재테크를 주식 투자를 뭐 하는데 이 주식 투자를 막 진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그 다음날 막 영향 미칠 정도로 열심히 하면 과연 이게 20만 원이 막 2천, 2억, 20억 될까요? 내가 매달 모으는 금액이 20만 원이 안 된다고 하면 주식을 진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한계가 있다는 소리예요. 뭐 물론 전 세계 1등 하면야 되겠지만 그거는 어렵잖아요. 이거보다 주식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3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오류에 안 빠지려면 일단 이 능력보다 이 저축을,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 일 열심히 하고 매진하고 그다음 저축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과가 조금 적게 나더라도 내가 또 이만큼 모았네 이 주식으로 뭐 100% 수익률이 아니라 그래 물가상승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 한 8%만 만들어 볼까 그 정도만 내가 매년 할 수만 있다고 해도 계속 종잣돈이 쌓이고 이게 또 굴려져서 그때 비로소 큰 걸 할 수 있고 이게 종잣돈이 너무 작으면 주식밖에 못 합니다. 재테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상가를 사가지고 월세를 하나 받는데 이거 부동산 할 수 있습니까? 종잣돈 20만 원 가지고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종잣돈을 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모으기 쉽죠.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까지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구간을 보통 못 버티죠. 왜? 중간에 뭐 자동차 사야 되죠. 여행 가야 되죠. 뭐 해야 되죠. 하다 보면 돈이 계속 잔고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덩치가 큰 걸 못하는 거예요. 덩치가 큰 걸 못하기 때문에 항상 변동, 유동성이 큰 것들, 그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들을 하려면 사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과가 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류들의 사람들이 많이 빠지더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그 길로 가야 되고, 그 길로 간 사람들은 이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 그 오류에 너무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좀 같이 강구하면서 나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경제적 자유도 결국은 방향성은 중요하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라는 오류, 특히 너무 경제로 돈으로 빠지거나 자유로 빠지거나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생각을 한번 그래봤습니다. 오늘 뭐 조금 처음이라 가지고 뭐 두서도 없고 뭐 생각나는 대로 뭐 오합지졸 저는 뭐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원래 생각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는 거잖아요. 그냥 한편에 좋은 내용을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화가는 아니지만 생각을 그리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좀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 이런 방식 또 괜찮다고 하면 또 종종 또 컨텐츠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랭문이었습니다.